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003670입니다. 자,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이렇게 좀 이제 등락에서 좀 우려가 조금 있죠. 우행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61선 61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 이탈을 하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 좀 매수가가 좀 높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대응을 좀 이제 준비를 하는 리스크를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부분은 아무래도 한 13만 원 이 정도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3만 원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약간 이탈을 하지 않기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전에 제가 16만 원, 17만 원 이때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린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악재가 좀 있었죠. 사실 포스코케미칼의 직접적인 그런 악재가 아니었는데, 이 포스코케미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섹터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 업종 자체의 그런 악재였다라고 설명을 좀 해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어떤 요인들인지. 자,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전기차 배터리 협력 관계 보니까 말 그대로 국경 없는 전쟁이다.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폭스바겐이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전력 투기에 나서면서 지금 이제 전기차 업체들 보면은 이 공급 이 구조가, 시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얼라이언스 맵, 자, 배터리 제조사, 네모칸 안에 있는 배터리 납품받는 완성차 업체, 화살표 굵기는 배터리 납품 규모 및 중요도 반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한국이라는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되겠죠.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되겠고, 여기에는 삼성 SDI. 이런 식으로 거의, 굵직굵직한 배터리 회사예요. 국내 배터리 완성 회사. 자, 여기에서 벤츠, 기아, 테슬라, 아우디, 르노, 뭐 삼성 SDI의 BMW, 중국 이런 식으로 보면은 중국이 테슬라에 납품하고, 뭐 테슬라 뭐 거의 뭐 국경이 없이 다 이렇게 납품을 다 하고 있어요. 파나소닉, 노스볼트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BMW, GM, 포드, 볼보, 토요타는 이건 안 나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 소재, 부품, 배터리 부품, 그런 기업들을 다 보면은 이런 완성, 배터리 완성 업체들에 공급을 한 다음에 이 업체들이 다 이렇게 공급망을 가지고 납품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국경이 없죠, 국경이. 중국 완전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폭스바겐 중요도가 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 LG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 폭스바겐 폭스바겐 이게 폭스바겐이 이걸 납품하고 있는 국내 소재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은 고객을 잃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중요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행히 중요도가 크진 않지만 고객사를 잃었다. 근데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여기서 납품받는 여기 이 공급을 안전성을 좀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그렇기 때문에는 난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 받아야겠어. 니네 못 믿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납품하고 있던, 그리고 삼성 SDI도 그렇고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공급망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급망을 보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좀 장기적일 것이냐, 장기적일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에 테슬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이번에 최근에 좀 얘기를 한 거고,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는 배터리 이제 자기들이 내재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배터리 만들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배터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재랑 부품이랑 얘네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생산을 하고 채굴을 하고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들도 만들기 위해서 소재랑 부품이 필요하고, 얘네들도 내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재랑 부품이 다 필요합니다. 다 받아서 와야 되죠.
자기들이 내가 생산한 테슬라도 내가 생산한 것들을 배터리로 탑재를 시킬 거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폭스바겐도 내가 생산한 거를 탑재를 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내재화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배터리 수요가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부품 기업들은 고객사를 다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각화. 얘네한테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얘네도 그리고 뭐 현대기아는 뭐 그렇다 치고 뭐 벤츠, 르노, BMW, GM, 포드, 볼보 이런 애들이 내 소재를 내 부품을 내가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고객사를 다각화시키는 거예요. 얘네만 아니라 얘네한테만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얘네한테 수출 경로를 뚫어야죠. 얘네한테 수출 경로를 다각화를 시켜요. 고객사를 많기 때문에 시장 파이는 유지를 해야죠. 자, 근데 이걸 왜 굳이 포스코 케미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자,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 왜 그런지 나와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이 나온다. 폭스바겐발 충격에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근데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지나친 우려는 아직까지 금물이다. 왜냐면 어차피 이런 자기들이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전부터 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여기 소재업체 매출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해외 공장으로 가는 물량이 많다 보니 사업 보고서에는 수출로 잡히지만 대부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물량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의 국내 배터리 업체에 통한 수주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매출이 60% 70% 삼성 SDI가 차지를 하고 있고, LG화학의 양극재, 음극재 1차 공급사를 맡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역시 매출의 상당 부분을 LG화학에 의존을 하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LG화학이 판매량이 감소가 되면은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는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이 음극재,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LG화학 말고 고객사를 다각화를 시키면 어떨까? 실적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고, 이걸 좀 기회 삼아서 소재 부품은 얘네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 2차전지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소재 부품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재 부품은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고객사만 다각화를 시키면 된다. 고성장으로 이룬 고성장과 이로 인한 고객사를 다각화를 하는 등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침체기가 아니에요. 호황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는 계속 증가가 될 거예요. 성장기에 있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2025년까지 38%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늘어난 파이만큼, 시장 전체의 파이만큼, 이 파이는 유지가 될 더 증가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 배터리를 완성을 하는 삼성 SDI,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모르더라도 소재 부품 납품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다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은 그만한 기회가 더 주어질 거다. 그렇게 말해서 할 수 있는 경우겠죠. 국내 소재 업체들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파나소닉에도 동박 분리망 등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성이라는 거지. 가능성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향후 해외 고객사들의 확대에 나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고객사들이 다 정해지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 유럽, 중국 여러 국가들의 배터리 업체에 러브콜이 오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가 시중에서 이제 포화 시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의 소비가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나 소재를 받아오는 그런 경로가 상당히 중요해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완성이 되어 있죠. 완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완성이 되어 있는 기업의 수주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완성이 되지 않는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수주를 받겠습니까? 지금 배터리를 생산을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각형 배터리 도입으로 인한 배터리 소재발 유불리는 없다. 파우치형 각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는 특별히 다를 게 없거든.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분리막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분리막 제조업체들의 경우 실적이 위축될 수 있지만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실현되기 쉽지는 않다. 배터리가 모양이 틀린 것뿐이에요. 원형이냐 각형이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은 다 동일합니다. 구조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나 부품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 그 테슬라처럼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부품이랑 소재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부각을 받으면은 되겠죠.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 부각을 받느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지. 산업의 미래, 뭐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기회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무조건 그냥 홀딩해서 가져만 가느냐, 아니면은 뭐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사느냐, 그런 부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을 버리기는 좀 아까운 기업이다. 포기하기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탈을 하면은 모아간다 생각하고 평균 단가를 조절하면 되겠죠. 비중을 잠깐 축소했다가 다시 확대를 했다가 그런 식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기사만 읽어주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 기사를 제가 선별해서 갖고 와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사를 아무 기사나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자, 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보시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민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이번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